잠깐 혹시 바나나 드셨나요? 아니면 흰 쌀밥에 반찬 조금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드신 그 음식이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뭘 끊어야 하냐가 아닙니다. 뭘 더 해야 하냐입니다. 혈당이 높으시면 탄수화물부터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최신 연구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혈당 관리에서 음식을 제거하는 것보다 특정 음식을 더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혈당이 높아서 병원에서 경고를 받으신 분들, 약을 먹기 싫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다들 탄수화물 싹 끊고 닭가슴살만 드시다가 결국 지쳐버리시죠. 우리 세대는 밥심으로 살아온 세대 아닙니까? 흰밥이 없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죠. 그걸 강제로 끊으라고 하면 한 달도 안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뺄 것 없이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 수치가 무섭게 올라가는 이유를 정확히 아시게 되고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10가지 음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당이 왜 올라가는 걸까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뭘 먹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은 혈액 속 당분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그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혈당이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처럼 열쇠를 꽂아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려고 무리를 합니다. 그래도 혈당 계속 올라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당뇨병 센터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성인 가운데 10명 중 거의 4명이 이미 혈당 이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신이 이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든요. 혈당은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3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셋째, 세포가 인슐린에 다시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임경자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울산에 사시는 68살 주부분이십니다. 식당 일을 오래 하셨는데 위장 질환이 있으셨고 몇 년 전부터 공복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경계성 당뇨라는 말을 들으셨는데 약은 먹기 싫으셨어요. 그리고 이분 정말 손주들을 엄청 좋아하세요. 손주 넷이 있는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손주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하셨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들로 식단을 바꾸신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호로파 씨앗입니다. 조금 낯선 이름이죠?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사실 인도나 중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약처럼 써온 씨앗입니다. 마트 향신료 코너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아주 부담 없습니다. 이게 왜 혈당에 좋을까요? 호로파 씨앗 안에는 갈락토만난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그 젤이 탄수화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혈당이 한꺼번에 확 올라가지 않아요.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다 보니 인슐린도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호로파 씨앗에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있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고 근육세포가 당분을 흡수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국립암센터 영양역학 연구팀에서 정리한 자료에도
호로파 씨앗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호로파 씨앗 한 찻숟가를 밤에 물 한 컵에 담가 두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 전에 그 물을 마시고 불어난 씨앗도 함께 드세요. 조금 쓴맛이 나는데 익숙해지면 별로 신경 안 쓰이십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밤부터 물에 담가두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이건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을 겁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잠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시아 계피라고 해서 일반 마트에서 흔히 파는 것인데 이게 매일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실론 계피입니다. 진짜 계피라고도 하는데 향이 더 부드럽고 매일 먹어도 안전합니다. 건강식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실론 계피로 검색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가 왜 혈당에 좋을까요? 계피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인슐린과 비슷하게 작동을 해요.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당분을 더 잘 붙잡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물쇠가 녹슬었을 때 윤활유를 뿌려주는 것처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당뇨 예방 관련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일 소량의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의미 있게 낮아진 결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하루 반 차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커피에 타셔도 되고 오트밀에 섞으셔도 됩니다. 탄수화물 드실 때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좀 놀라우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그냥 브로콜리가 아니에요. 새싹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란 브로콜리와 브로콜리 새싹은 성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적게는 50배, 많게는 100배까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설포라판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간으로 직접 가서 야간 혈당 생산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죠? 밥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높다고요. 분명히 굶었는데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간이 밤새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양이 적당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이 밤새 너무 많은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설포라판이 바로 이 야간 혈당 공장을 진정시켜줍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 연구팀이 당뇨 환자들에게 설포라판 농축액을 주었더니 공복 혈당이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가장 어려웠던 분들에게서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슈퍼마켓 채소 코너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직접 화분에서 키우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줌 정도를 샐러드에 올려서 생으로 드세요. 너무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 열을 너무 가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호로파, 씨앗, 실론계피, 브로콜리, 새싹.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거나 간에서 당분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칼로리가 높다고 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포화지방이 아닙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서 올리브 오일과 같은 종류의 건강한 지방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밥이나 빵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같이 먹은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쌀밥을 먹으면서 아보카도를 같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는 그 무서운 혈당 롤러코스터를 훨씬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조금 더 빨리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문이 더 잘 열린다는 거죠. 게다가 아보카도를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식사 1시간 뒤에 뭔가 또 집어 드시는 간식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와 함께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넣으셔도 됩니다. 탄수화물을 드실 때 옆에 같이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아씨드입니다. 작고 까만 씨앗인데 크기에 비해서 정말 대단한 효과를 냅니다.
혹시 치아씨드를 물에 넣어두셨다가 젤리처럼 굳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게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치아씨드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장 속 물을 만나면 첫 번째 음식인 호로파시아처럼 끈적한 젤을 만들어냅니다. 그 젤이 식사 속 탄수화물을 감싸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오게 됩니다. 확 올라가고 확 내려오면 그게 우리 몸에 얼마나 힘드냐면 혈관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거든요. 치아씨드에는 또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세포가 인슐린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한두 큰 숟갈이면 됩니다. 요구르트에 넣으셔도 되고 물에 레몬 조금 넣고 치아씨드 타서 드셔도 됩니다. 드시기 전에 10분 정도 두어서 젤이 되게 하신 다음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물이 없으면 오히려 소화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6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는 음식들을 알려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는 음식들입니다. 6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 이 생선들이 혈당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막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물론 과식,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밑에 항상 있는 게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염증 상태에 놓이면 그 염증이 인슐린 신호를 방해합니다.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연어와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EPA와 DHA라는 성분이 이 만성 염증을 정말 효과적으로 가라앉혀 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인슐린 수용체가 제 기능을 되찾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심혈관 및 대사질환 관리 지침 자료에서도 등 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혈당 안정과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일주일에 2번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됩니다. 구워 드셔도 되고 찌셔도 됩니다. 너무 바쁘시면 통조림 고등어나 통조림 정어리도 충분합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우리 전통 음식인 고등어 구이가 사실 혈당 관리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7번째는 호두입니다. 견과류 중에서 왜 특히 호두냐면 호두가 혈당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호두에는 다가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조합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공복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복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건 췌장이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다가불포화지방산이 혈관 내벽 기능을 개선시켜줍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가장 먼저 손상받거든요. 그 손상된 혈관 내벽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호두가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드시냐면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과자나 과자빵 대신 호두 한 줌요, 호두 7개에서 10개 정도면 됩니다. 날 것으로 드시거나 볶은 것으로 드시면 되는데 꿀이나 설탕이 묻은 것은 피하세요. 그러면 혈당을 올리는 간식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호로파씨앗, 실론계피, 브로콜리 새싹, 아보카도, 치아씨드 등 푸른 생선, 호두. 이 음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인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3가지가 더 남았는데 남은 3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쉽게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임경자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을 때 공복 혈당이 올라가서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죠. 임경자 씨가 처음 시도하신 게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밥을 아예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장이 안 좋으시다 보니 굶으면 속이 쓰리고 무기력하고 이틀을 못 버티셨어요. 그 다음엔 약초를 사다 드셨는데
별 효과를 못 느끼셨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식단에 음식을 더하는 방식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재면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세요. 마지막 세 가지 음식까지 듣고 나서 임경자 씨 이야기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입니다. 계란이에요. 그것도 노른자까지 통째로. 오랫동안 노른자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요. 우리 세대는 그 말 들으시고 노른자 빼고 흰자만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오히려 설탕이나 가공식품이 콜레스테롤과 혈당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음식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드시면 그 자체로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란으로 아침을 드시면 그날 점심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걸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합니다. 아침에 시리얼이나 빵 드시고 나서 느끼시죠? 1시간쯤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뭔가 달달한 게 땡기고요. 계란으로 아침을 드시면 그 중간 허기가 없어집니다.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 점심에도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계란 두세 개 드시면 됩니다. 스크램블이나 삶은 계란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보카도랑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 둘이 같이 있으면 거의 완벽한 혈당 안정 아침 식사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사과 식초입니다. 이건 이 목록 중에서 혈당에 가장 빠른 효과를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혈당 측정기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밤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의 주요 성분은 초산이에요. 이 초산이 두 가지 방식으로 혈당을 낮춰줍니다. 하나는 위장이 음식을 내보내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서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근육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영양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탄수화물 식사 전에 소량의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23%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3%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이게 비싼 약도 아니고 몇천 원짜리 사과 식초 한 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시냐면 식사 15분 전에 사과 식초 한 큰 숟갈을 물 한 컵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로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원액은 식도와 치아, 범랑질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꼭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식초가 혈당을 추가로 낮출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세요. 혹시 사과 식초가 아직 집에 없으시면 오늘 마트 가실 때 하나 사오시는 거 어떠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쓸 수 있어서 낭비가 없습니다. 절약이죠. 10번째,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음식인데요. 왜냐면 이 음식이 탄수화물이면서도 혈당을 낮춰주거든요. 바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이 10가지 음식 전체의 핵심을 보여주는 음식이에요. 탄수화물 먹으면서 어떻게 혈당을 낮추냐는 의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렌틸콩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느린 탄수화물과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 때문에 렌틸콩 안의 탄수화물은 혈액 속으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방출됩니다. 수시간에 걸쳐서요,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아요. 렌틸콩도 아까 계란처럼 두 번째 식사 효과가 있어요. 점심에 렌틸콩 국물이나 렌틸콩 조림을 드시면 저녁 혈당도 안정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식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흰 쌀밥 대신 렌틸콩을 주 3회 이상 드신 분들에서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3개월 평균 혈당 수치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냐면 한 번에 밥 공기 절반 분량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에 넣어도 되고 밥에 섞어도 되고 샐러드에 뿌려도 됩니다. 마트에서 통조림으로도 파니까 번거롭지 않아요.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음식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로파 씨앗. 저녁에 물에 불려서 다음날 아침에 드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두 번째,
실론계피, 하루 반 찻숟갈 커피나 오트밀에 타드세요. 인슐린 수용체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 새싹. 한 줌을 샐러드의 생으로 밤새 간이 만들어내는 과도한 혈당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 밥이나 빵과 함께 하루 반개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치아씨드. 하루 한두 큰 숟갈 물이나 요구르트에 타서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혈당 전환 속도를 늦춰줍니다. 여섯 번째, 등 푸른 생선. 일주일에 2번, 연어나 고등어 한 토막씩. 오메가3 지방산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인 만성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일곱 번째, 호두. 간식으로 하루 7개에서 10개, 식후 혈당 상승을 막고 혈관 건강도 함께 지켜줍니다. 여덟 번째, 계란. 아침에 2~3개, 노른자 포함해서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는 두 번째 식사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아홉 번째, 사과 식초. 식사 15분 전에 물에 희석해서 한 숟갈, 식후 혈당 상승을 빠르게 억제해줍니다. 열 번째, 렌틸콩. 흰밥 대신 주 3회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오래 안정시켜줍니다. 기억하세요. 이 10가지 음식이 하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속 인슐린이 제 역할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포가 다시 인슐린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임경자 씨 이야기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임경자 씨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처음엔 2~3가지만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계란으로 바꾸고 밥 먹기 전에 사과 식초 한 숟갈 하시고 고등어 구이를 일주일에 2번 드셨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겠다 싶으셨는데 한 달쯤 되니까 아침 공복 혈당 숫자가 조금씩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2달이 지나자 경계성 당뇨라던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임경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을 끊을 생각을 했을 때는 막막했는데 이건 더하는 방식이니까 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요. 그리고 손주들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호로파 씨앗 한 찻숟갈을 물 한 컵에 담가 두세요. 내일 아침에 마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 장 보실 때 실론 계피 하나, 사과 식초 하나 사오세요. 내일 아침 커피에 계피 반 찻숟갈 넣어 드시고 점심 식사 전에 사과 식초 물 한 잔 드세요. 이번 주 안에 고등어나 연어를 2번 드세요. 비싸시면 통조림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혈당 때문에 걱정하며 지내시는 분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우신 분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끊는 게 아닙니다.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부터 아니면 몇천 원짜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혈당이 빠르게 내려갈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께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말씀하시고 함께 상의해 가면서 진행하세요.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지는 마세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께 가시면 같이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식한상은 앞으로도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의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또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시작해 보실 건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우리 모두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2~3주에 걸쳐서 천천히 하나씩 더해가세요. 첫째 날, 내일 아침부터 달걀 2~3개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시리얼이나 흰빵 대신입니다. 이 하나만으로 오늘 하루 혈당 패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저녁에 호로파 씨앗 한 찻숟가락을 물에 담가두고 내일 아침에 드세요. 담가 놓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셋째, 가실 때 마트에서 실론 계피를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 커피나 오트밀에 매일 1/4 찻숟가락씩 넣어보세요. 넷째, 탄수화물이 있는 식사를 하시기 전에 사과 식초 큰 스푼 하나를 물 한 컵에 타서 드세요. 15분 전이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이번 주 안에 흰쌀밥을 드시는 날 중 2번 정도는 렌틸콩이나 잡곡을 섞어서 드시고 고등어나 연어를 저녁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 5가지를 이번 주에 시작하시고 그 다음 주에 아보카도와 브로콜리 새싹을 더하시고 치아씨드와 호두를 간식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이야기를 들으면 지레 겁부터 먹으시는데요. 사실 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더해가면 일주일 안에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2달, 3달 꾸준히 하시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내며 정말 강하게 이겨온 분들입니다. 자식들 키우고 집 짓고 가정을 일으키느라 본인 건강을 뒤로 미루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손주들 곁에서 오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이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잡기 위해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을 더하는 겁니다. 10가지 음식을 기억해 주세요. 호로파 씨앗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실론계피는 인슐린 수용체가 포도당을 잘 잡도록 도와줍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간이 밤새 포도당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걸 줄여줘서 공복 혈당을 낮춥니다. 아보카도는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치아씨드는 섬유질 젤로 탄수화물을 감싸 천천히 흡수되게 합니다. 연어와 고등어는 인슐린 저항성의 근원인 염증을 식힙니다. 호두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공복 인슐린을 낮춥니다. 달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다음 식사까지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사과식초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빠르게 줄여줍니다. 렌틸콩은 탄수화물이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더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 변화와 함께 꾸준한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혈당 조절은 평생 관리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올바른 연료를 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왜 높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 브로콜리 새싹을 소개해드리면서 간이 밤새 포도당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혈당 조절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밤새 굶었는데 아침 혈당이 오히려 높은 이 현상, 의학적으로는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데 음식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혈당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본 당뇨학회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식후 혈당이 29%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냐고요? 간단합니다. 먼저 채소를 드세요. 국이나 반찬에 채소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두부나 생선이나 고기를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채소 속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처럼 퍼져서 이후에 드시는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춥니다. 단백질을 중간에 드시면 포만 호르몬이 먼저 분비돼서 밥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밥을 마지막에 드시면 전체 혈당 상승폭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음식을 새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드시는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드시는 식사에 이 순서만 더해보세요. 그리고 식사 속도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870여 명을 3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빠르게 드시는 분들이 천천히 드시는 분들보다 혈당 이상이 생길 위험이 2.3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빨리 드시면 왜 나쁘냐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뇌가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빨리 드시면 그 신호가 오기도 전에 음식이 다 들어가서 혈당이 확 올라버립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우리 몸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어요.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씹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텐데요. 실천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배가 훨씬 빨리 부르고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안정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빨리 먹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빨리 드시게 됐을 거예요. 이제는 드실 때만큼은 천천히 우리 몸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물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물의 역할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혈액이 농축되어 혈당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콩팥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잘 되지 않아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당이 들어간 음료는 안 됩니다. 주스나 이온 음료나 달달한 음료들은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물, 보리차, 결명자차, 둥글레차처럼 당분이 없는 음료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도 좋습니다. 밤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으니 아침에 공복물 한 잔은 혈액을 희석시켜서 아침 공복 혈당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걸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면 부족이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이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신호를 보내거든요. 하루에 6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혈당 관리가 더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한두 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줄이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우리 세대에는 그런 습관이 없었는데 요즘 손주들 스마트폰 보다 보니 같이 늦게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운동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식후에 걷는 것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이에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운동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식후 10분 이내에 시작하는 15분 걷기가 식후 혈당을 19%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 근처 산책길, 아파트 단지, 동네 공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걷는 게 당연했습니다. 버스가 없으면 걷고 저녁 먹고 마을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 전통적인 지혜가 사실 혈당 관리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르티솔이 문제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이 솟구쳐서 혈당을 올립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손주들이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이 모두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 음식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들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쌀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시고 잡곡을 섞으세요. 현미나 귀리, 보리를 섞으면 혈당 지수가 훨씬 낮아집니다. 흰빵이나 떡, 국수, 라면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더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설탕이 들어간 음료, 과일 주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꿀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꿀이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뇨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 과자, 케이크, 빵들은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이 안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호두, 아보카도, 삶은 달걀 같은 것들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혈당 관리는 두렵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 바꾸고 먹는 순서를 바꾸고 식후에 조금 걷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정보를 나누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혈당 관리에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과일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과일을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혈당을 많이 올리는 과일들이 있어요. 수박, 멜론, 포도, 바나나, 망고 같은 과일들은 당분이 높고 혈당 지수가 높아서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빈속에 드시면 더 문제가 됩니다. 반면 딸기, 블루베리, 사과, 배 같은 과일들은 상대적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특히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몇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주스로 드시지 마세요.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이 없어져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과일은 통으로 드세요. 둘째,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세요. 셋째, 하루 한 번 주먹 하나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혈당 관련 오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당뇨는 단 것만 조심하면 된다.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국수 같은 것들도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단, 맛이 없어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오해, 혈당이 높으면 무조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초기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에서는 식사 조절과 운동,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약 없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바로 그 도구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세요. 세 번째 오해, 운동은 격렬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아닙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오해, 혈당약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이 정상화되어 약을 줄이거나 끊은 분들이 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처럼요. 다만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 나이 들면 혈당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당뇨 위험은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는 건 맞지만 혈당이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라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60대, 70대에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주변에 혈당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나눠드리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자가 모니터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혈당 측정기로 직접 측정하시면 어떤 음식이 내 혈당을 올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정기적인 당화혈색소 검사도 건강검진 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일 아침 식사를 달걀로 바꿔보자. 이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더해가세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이 길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